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당나라 때의 아주 정치를 잘한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대의 하나인 무주의 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라는 것은 이제 그 당나라의 그 2대 황제인 당고종 이치. 근데 이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당나라 세운 사람이 이제 고조 이연이 되겠죠. 고조 이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당나라의 그 2대 황제는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가 되겠죠. 이세민이 되겠고, 그 이세민이의 아들이 이제 당나라의 3대 황제인 당나라 이제 고종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치의 여기 이제 당나라 2대 황제라고 잘못 써 있네요. 3대 황제가 이제 고종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치의 마누라 황후가 측전무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무축전이 되겠죠. 이 무축전 시대에 그 당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국력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무축전을 따서 무주의 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축전은 620년에 태어나서 705년 81살에 사망한 것을 되었습니다. 이 무축전은 자기의 그 남편인 당나라 고종인 3대 황제인 고종인 이치가 죽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들도 죽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됐죠. 아들을 이제 섭정을 하다가 어린 아들 섭정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라를 당나라에서 주나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나라를 건국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5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물러나면서 다시 이제 이씨들한테 이제 왕위를 주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씨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나라 다시 돌아가지만은 잠깐 동안 15년 동안 이제 주나라를 이 여자가 세워서 자기가 황제로 여황제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81살에 천수를 당하고 죽죠. 그래서 이제 무주를 창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기 690년부터 705년까지 66살에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해서 1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비밀 경찰을 활용을 해서 공포 정치를 실시를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 권력은 막강하게 유지를 하지만은 백성들 대다수의 백성들한테는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치는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축전 측전무는 수찬성 중국의 남쪽에 이제 스촨성이 있죠. 지금의 사천성이죠. 스촨성의 광유안시 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636년에 이 여자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주 어린 소녀죠. 당나라 태종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이의 황후인 장손 씨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민이의 마누라 장손 씨가 사망을 하자 야 이거 그 후궁들을 더 뽑아서 궁으로 들여보내라. 왕한테는 이제 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 그 무조 얘가 이제 뭐 무축전이죠. 무조가 국내에 12살에 입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제 무조는 무미랑이라고 하죠. 무미랑은 이제 입궁을 할 때 수찬성 출신으로 신분이 낮아가지고 입궁을 해도 높은 지위가 아닌 이제 왕이 이제 그 후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궁은 높은 지위가 아닌 그 낮은 지위인 정오품 제인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인 무사화기 사망을 한 후에 무씨 집안이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12살이니까 뭐 어떻게 뭐 좀 하겠어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하려고 당태종 이세민이 후궁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12살짜리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궁에서 이제 그 궁 안에서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당태종 이세민이의 그 은총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녀, 당찬 소녀. 이 소녀가 이제 바로 이제 무축천, 측전무 아니면은 무조, 무미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왕도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세민이가 이제 와서 당태종이 와서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무축전이 있는 데서 이제 한마디 던집니다. 여기 아주 성질 더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 아가씨들 없나? 그랬더니 이제 무축전이 딴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무축전이 아주 당돌하게 왕한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성격이 당돌하다,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황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조가 말하기를 신첩에게 저에게 철편, 철추, 비수만 주신다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비수는 이제 칼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추는 이제 그 철로 만든 쇳덩어리 동그란 겁니다. 이게 줄이 달려가지고 이걸 막 빙글빙글 돌려서 이제 쇳덩어리 이제 그 쇳덩어리 동그란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인데 그 줄이 달려서 이제 철퇴죠, 철퇴. 막 돌리다가 막 때리면 막 그 맞으면 이제 뼈가 부러 죽는 거죠. 철편은 이제 철로 만든 쇠로 만든 거지만 좀 간단한 이제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내가 이 말을 길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주시원 다락비는 일단 말 안 들으니까 철편으로 때린다 이거. 그러니까 채찍 같은 그 철로 만든 채찍 같은 그 쇠꼬챙이로 때리면은 말이 이제 아프지가 말을 듣겠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철추로 머리를 이제 때립니다.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냥 비수 칼로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그래 너 아주 뭐 대단한 여자구나.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포상을 하게 됐습니다. 무주는 아주 강하고 직설적인 여자라는 것이 이 일화에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49년에 25살이 되었을 때 그 이제 자기의 그 이제 후궁으로 들어갔은 황제 이세민, 2대 황제 이세민이가 죽고 그의 아들인 이치가 3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 고종이 되는 거죠. 당나라 법도에 따르면은 그 선제, 먼저 번의 황제인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무조는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인 감업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치는 근데 그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인 이치가 태자 시절에 아버지의 후궁인 무측전을 이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보면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녀에게 반한 게 되었습니다. 650년에 아버지가 죽은 1년 후에 26살이 되었는데 이 여자가 이치가 그러니까 왕이 된 이치가 그 여자를 다시 이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뭐 황제가 데려와라 그러면 데려와야죠.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 데려올 때 이 이치의 그 정비 황후 왕씨가 궁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후궁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그 세력이 센 여자가 이제 소숙비라는 그 후궁이 있었는데 이 소숙비를 이제 그 왕비인 왕씨가 견제를 하죠. 근데 견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우군이 같은 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왕씨가 그 새로 들어온 무축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하고 무축전이 이제 도와줘서 이 왕비인 왕씨의 도움으로 무축전이 이제 소의라는 소의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652년에 28살이 되었을 때 무축전이 이제 장남인 이홍을 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남 이홍을 이제 낳게 된 거죠.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완전히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그래서 왕씨와 결탁을 해서 소숙비를 배출을 하고 내쫓고 그 후궁 중에 이제 막강한 그 경쟁자인 소숙비를 내쫓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로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654년 30살 때 이게 아들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후에 황후인 왕씨가 무축전을 방문을 합니다. 이 여자는 무축전 벌써 30살에 대해서 이제 노련한 여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방문할 때 친딸인 이 무축전이 또 딸을 낳죠. 그 딸인 안전공주를 낳는데 이거를 이제 축하해 준다고 해서 황후 왕씨가 와서 애기인 안전공주를 봤는데 갑자기 이 안전공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음모를 만들어서 이게 황후인 왕씨가 애기를 죽였다, 딸을 죽였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고종한테 고발을 하고 하면서 고종이 이제 황후인 왕씨를 이제 몰아내는 명분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후인 왕비가 무축전의 딸인 안전공주를 죽였다 이런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이 무축전이 무조가 왕비가 되는 거죠. 황비가. 그래서 그 다음에 655년에 31살 때 황후가 되고 황후인 왕씨와 후궁인 소숙비 이 여자들을 경쟁자죠. 둘 다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술 항아리에 넣어서 죽여버리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황제인 이치, 고종의 외숙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권력자들이 있었겠죠.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치의 외숙부인 그 승상은 이제 제일 국무총리죠. 승상인 장손무기라는 권력자가 있는데, 이 장손무기에게 자살을 강요를 합니다. 너도 사건에 관련돼 있으니까, 너도 좀 물러나고 자살을 해라. 그래서 장손무기가 자살을 하면서 이 무축전이 막강한 권력을 혼자서 쥐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6년에 32살 되었을 때 황태자, 장남이죠. 장남. 그러니까 황태자인 이충을 폐위를 하고, 이충은 누구의 장남이냐면 이제 그 왕후, 그 전에 왕후인 그 왕씨라든가 뭐 이런 그 딴 여자의 이제 그 아들인데, 황태자로 이제 이미 임명이 되어 있는 거를 이충을 쫓아내고 폐위를 하고, 이 무축전 자기의 장남인 이홍을 황태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다 잡고 이제 황태자까지 자기 아들 장남을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이치가 무조의 폐위, 그러니까 이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의 그 마누라인 무축전 무조가 너무 날뛰니까 얘를 좀 다시 폐위를 시킬까 하자, 논의를 하자 이 밀고를 바꾸는 폐세자 이충과 그 전에 세자였던 이충과 그 관련된 대신들을 모두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 몰아내려고 했던 세력들을 다 없앤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황태자인 이충도 없애고 거기에 관련된 그 대신들을 모두 없애고, 그러니까 없애니까 이제 더욱더 권력을 혼자서 쥐게 된 것이 무축전이 되겠습니다. 무전은 정치적 역량이 커서 정치적으로 아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치에게 자기의 남편인 고종인 이치에게 건원 12사 건의문을 올립니다. 정치에 관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라 하면서 건원 12사 건의문을 올리고, 이거를 이제 남편인 이치가 모두 수용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황제 이치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는 더욱더 이 무축전의 세력을 잡은 거죠. 683년에 56세가 되었죠. 이 여자가 벌써. 그때 이제 장남인 이홍은 총명하고 겸손하고 대중들의 신임을 얻지만은 엄마인 무조에게 반항을 합니다. 이 그 엄마 자기한테 반항을 하는 장남 이홍을 폐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장남도 몰아내고 수도에서 2,300리나 멀리 떨어진 파주로 유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 그 장남인 그 이홍은 밥을 먹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황태자였다가 그냥 황태자에서 쫓겨나고 이제 죽은 거죠. 그 장남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이현이 황태자가 되겠습니다. 683년에 3년이 지난 59세 때 이 무축전이 둘째 아들인 황태자 이현에게 자살을 강요를 합니다. 자기한테 또 반항했다 이거죠. 그래서 큰 아들은 유배를 보내서 유배 가서 어떤 밥 먹다가 잘못해 죽고, 둘째 아들은 또 황태자였다가 이제 그 한 3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또 나한테 거부한다, 반란을 한다 그래서 이제 너 자살해라 해서 둘째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은 아주 그 나약하고 순종적인 셋째 아들, 또 이 사람 이름도 이현이네요. 이현은 이제 다시 이제 황태자로 삼게 되겠습니다. 고종 이치가 사망을 하고 셋째 아들인 이현이 당나라 4대 황제가 되겠죠. 4대 황제인 중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곧 폐위를 시키고 막내인 이단을 당나라 5대 황제인 예종으로 즉위를 시키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계속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무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낙양을 신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겠습니다. 대신들이 반발을 많이 하지만은 관제를 개편하면서 대신들을 전부 진압을 합니다. 684년에 60살이 되었을 때 양주에서 서경업이 반란을 해서 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무조는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40일 만에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인 무숭사의 지지를 얻어서 대신들을 처형을 하고 내각을 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살 때 한 일이죠. 그 다음에 여론을 조작하고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690년에는 6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나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국호를 주나라라고 정하고 황제로 즉위를 하겠습니다. 무주가 건국이 된 것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리라는 이제 비밀 경찰, 홍리, 요거를 이제 동원을 해서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게 됐습니다. 토사구팽을 해서 주변에서 위험한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인걸,
그 다음에 이제 적인거리라든가 장간지라든가 이런 그 인재들을 잘 쓰게 되겠습니다. 불교를 증흥시키고 근무가 태만한 관리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장안은 국제도시가 되고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경제라든가 정치에서 개방적인 정책을 쓰게 되고 민생 회복과 생산력 회복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세모작, 삼모작, 세 번이나 농사를 짓는 것이 발달이 되면서 경제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축전의 말년에는 조카인 무승사에게로 무승사를 다음 황제로 시킬까? 조카인 무승사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안 되겠다. 그래도 네, 막내 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단이죠. 예종.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아들이 이제 그 4대 황제 이제 중종 이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들들한테 줄까 아니면 조카인 무승사한테 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아들 이 여자가 죽으면서 이제 아들들이 다시 올라온 게 되겠죠. 699년에 75살에 그동안에 이제 멀리 이제 유폐시켰던 멀리 보냈던 셋째 아들인 여릉왕으로 보냈죠. 여릉왕 이현을 다시 태자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중종 이현이 이제 황제로 다시 복구할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705년에 81살 때 병으로 죽고 무주라는 나라는 15년 만에 다시 당나라로 복귀가 됩니다. 셋째 아들인 중종 이현이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축전의 시대도 끝나고 다시 이제 당나라는 이제 셋째 아들인 중종 이현의 시대부터 다시 또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죠. 이어가서 당나라가 뭐 이제 한 900년까지 서기 900년까지 이 당시 이제 이때가 690년 700년이니까 이후에도 한 200년간 더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요 이후에는 이제 뭐 이제 무축전 이후에는 이제 당나라 이제 현종이 지배를 하는 양귀비의 신랑이죠. 현종이 지배하는 뭐 그때 이제 초기에는 태평선대였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지배를 한 700년대, 750년대. 그다음에 이제 그 현종 이후에 이제 점점 당나라 국력이 쇠락을 해지죠. 당나라 국력이 쇠락해지는 것이 이제 당나라 무축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